안녕하세요, 우리 친구들 반갑습니다. 여러분의 국어 성적을 아름답게 만들어줄 아름국어 체린쌤입니다. 자, 우리 친구들 선생님과 함께요. 오늘은 새로운 대단원을 출발합니다. 자, 지난 시간까지 우리가 함께 공부했던 세 번째 대단원까지 모두 마무리했고요. 오늘은 네 번째 대단원 새로운 내용입니다. 자, 우리 아름제자들 열심히 잘 달려줬고요. 우리가 처음 만났던 게 엊그제 같은데 벌써 이번 학기 중간 내용 모두 마무리가 됐네요. 자, 끝까지 선생님과 함께 잘 달려주길 바라면서 선생님과 함께 근자감 잡고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근거 있는 자신감을 잡는 시간, 근자감입니다. 선생님과 함께 오늘 잡을 근자감 첫 번째는요. 자, 우선 다양한 설명 방법을 이해합니다. 설명하는 것. 간단할 것 같은데요. 다양한 방법이 있습니다. 내용 먼저 보시고요. 두 번째는 다양한 설명 방법을 파악하면서 우리가 한 편의 글을, 그 내용을 잘 파악해가면서 이해해보는 활동까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요. 설명하는 글이 무엇인지 그 방법부터 살펴볼게요. 자, 우리 친구들 선생님과 함께 우리 교재의 140페이지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설명하는 글이라는 것은요, 바로 어떤 사실이나 사물, 현상 등을 또는 또 추상적인 개념이나 방법, 원리, 다양한 것들을 대상이 될 수가 있는데요. 이것을 알기 쉽게 풀어 쓴 글입니다. 목적은요, 정보 전달이죠. 자, 선생님과 함께 정보 전달 목적 설명문에 대한 내용들을 보실 때 앞서 근자감에서도 얘기했지만 설명문의 가장 중요한 방법을 초점을 두고 공부를 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먼저 방법을 보고 선생님과 함께 내용 들어가 볼게요. 자, 설명문은 어떤 것이다, 어떤 사실이나 또 사물, 현상, 추상적인 개념, 원리, 법칙 다양하게 풀어 쓴 글을 말하고요. 이 설명문에 대한 내용들을 보시면 사실 그 내용이 주관적인 의견이나 생각은 배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객관적인 내용들을 다루고 있고요. 최대한 정확하고 신뢰성 있는 정보를 바탕으로 독자에게 정보를 이해시키는 것이 목적입니다. 자, 체계적인 글이라고 해서요. 설명하는 대상에 대한 정보를 독자에게 효과적으로 전달한다 라고 볼 수 있겠네요. 자, 그렇기 때문에 설명하는 글을 우리가 읽을 때는요, 그 설명하는 내용이 객관적이면서도 구체적인 정보를 독자가 잘 전달할 수 있게 쉽게 정확하고 전달하고 있는지 그런 내용들을 이제 살펴보시면 되는데요. 목적이 정보 전달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정보를 잘 전달하고 있는지를 초점을 둬서 설명문을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설명하는 방법으로 들어가 볼게요. 중요한 부분 선생님과 함께 보자. 자, 설명문의 방법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게 이제 우리가 함께 공부해야 될 내용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자, 먼저 보시면 정의인데요. 자, A는 무엇이다. 무엇이란 무엇이다. 라는 식으로 어떤 대상에 대한 내용들을요, 대상의 본질이나 뜻을 밝혀주는 것입니다. 예를 들자면, 한복은 한국인들이 널리 입어 고유의 옷을 통틀어 이르는 말이다. 라고 해서 무엇은 무엇이다. 라고 해서 대상에 대한 뜻을 풀어서 밝히는 것. 그것은 바로 정의의 방법입니다. 자, 두 번째는요, 예시인데요. 구체적인 사례들을 제시하는 방법입니다. 예를 들자면 한식에는 불고기, 비빔밥, 김치찌개, 파전 등이 있다. 자, 어때요? 불고기, 비빔밥, 김치찌개, 파전이요. 바로 구체적인 예에 해당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 제시한다. 예시, 설명 방법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또 세트로 묶어서 봐야 되는 게 바로 분류 분석입니다. 분. 이게 같은 비슷한 발음이 나기 때문에 친구들 굉장히 혼란스러워 하는데 두 가지 구분하셔야 돼요. 자, 분류 같은 경우에는요, 종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비슷한 특성이 있는 종류별 일정한 기준에 따라서 나누어 묶는 것입니다. 핵심 포인트는 바로 일정한 기준에 따라 묶는 것이다. 자, 그래서 국어의 단위는 기능에 따라. 자, 여기서 일정한 기준은 무엇이죠? 기능입니다. 자, 기능에 따라 체온, 용원, 수식원, 관계원, 독립원으로 나눌 수 있다, 묶을 수 있다. 그래서 이것은요, 우리가 함께 살펴보시면 어떤 기준을 두고 그 기준에 따라 나누거나 묶는 것, 종류별로 나누거나 묶는다 라고 보셔서요, 분류라고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런데 이제 분류하고 분석이 같이 이제 주로 많이 혼란스러워 하는데 분석을 보도록 할게요.
자, 분석은요, 우선 하나의 대상입니다. 그런데 그 대상이요, 하나의 완성된 대상이지만 그 대상을 이루는 요소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구성 요소들을요, 부분 나누어 보는 설명 방법입니다. 분류는 처음부터 낮게 있는 것들을 어떤 기준을 정해서 나누거나 묶는 것이고요. 분석은 하나의 대상이지만 그 대상을 이루는 요소들을 나누어서 자세히 살펴보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로 이해해 볼게요. 자, 곤충의 몸은 머리, 가슴, 배 세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다. 자, 곤충이라는 하나의 대상을 이루는 구성 요소, 머리, 가슴, 배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분류 분석 정확하게 보시면 되고요. 또 세트로 나오는 비교, 대조입니다. 자, 비교, 대조는요, 둘 이상의 대상을 견주어 보는 것인데요. 바로 비교는 공통점을 중심으로 견주어 보는 것이고요. 대조는 차이점을 중심으로 견주어 보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볼게요. 자, 희곡은 소설과 마찬가지로 공통적인 거예요. 언어를 통해 표현되는 문학의 한 분야이며 일정한 인물과 사건, 주제를 가지고 있다. 자, 비교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쵸? 자, 공통점 중심으로요, 두 가지 이상의 대상을 견주어 보고 있고요. 두 번째는 둘 이상의 대상을 견주어서 차이점을 중심으로 설명하는 방법입니다. 개는 주로 낮에 활동하는데 반해 고양이는 주로 밤에 활동한다 라고 해서 대조의 방법은요, 차이점을 중심으로 함께 살펴볼 수 있겠습니다. 자, 다음을 보시면 인과입니다. 어떤 결과를 가지고 오게 되는 원인, 결과, 그래서 인과라고 하는데요. 원인을 분석하거나 어떤 원인에 의해서 결과적으로 초래할 현상을 분석해서 설명하는 방법입니다. 이곳에서 교통사고가 많이 일어나는 것은 교통신호체계 문제가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원인이 있다. 그래서 결과가 있다. 인과가 설명 방법이 되겠습니다. 자, 우리 친구들 여기까지 우리가 이제 가장 핵심으로 봐야 되는 설명 방법 보았습니다. 정의, 예시, 분류, 분석, 비교, 대조, 인과. 대표적인 설명 방법으로 볼 수가 있겠고요. 옆에 있는 문제 함께 해결해 보도록 할게요. 자, 1번부터 함께 보시면은요. 설명문의 특성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했습니다. 설명문은요, 객관적인 글이에요. 개인의 주관적인 의견이나 생각, 느낌 배제된다. 이것이 바로 객관성이죠. 아닌 것은 정답.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2번을 보시면은요. 다음에 사용된 설명 방법으로 알맞은 것은 했습니다. 사람보다 오래 사는 나무들이 있는데 은행나무는 수명이 1000년 이상이다. 라고 했습니다. 자, 사람보다 오래 사는 나무를요. 은행나무라는 구체적인 사례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예를 제시했습니다. 정답은요, 예시가 정답이 되겠죠. 이렇게 이제 다양한 설명 방법 우리가 공부했기 때문에 글을 통해서요, 어떤 설명 방법이 쓰이고 있는지를 잘 파악하는 것도 중요하겠죠. 자, 그 다음 세 번째는요, 정의의 방법으로 설명하고 있는 거. 진달래와 개나리는 모두 봄을 대표하는 꽃이다. 진달래와 개나리를요, 봄을 대표하는 꽃의 예를 들어 제시했습니다. 예시고요. 그 다음 두 번째, 미술과 건축은 공간예술이고 음악은 시간예술이다. 미술과 건축 그리고 음악의 차이점을 들어 설명하네요. 대조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국어는 한 나라의 국민이 공통으로 사용하는 언어이다. 국어는 무엇이다? 뜻을 밝혀줍니다. 정의고요. 그 다음 물고기는 머리, 지느러미, 내장, 비늘 등으로 되어 있다. 물고기란 하나의 대상을 이루는 구성 요소를 나누어 보고 있습니다. 분석이죠. 자, 문학의 갈래는 시, 소설, 희곡, 수필 등으로 나눌 수 있다. 일정한 기준에 따라 문학을 나누고 있습니다. 분류죠. 자, 우리가 문제에서 묻고 있는 정의의 방법은요. 정답 3번이 정답이 되겠네요. 자, 우리 친구들 잘 봤니 얘들아? 설명 방법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봤던 설명 방법을 쭉 보았고요. 이 내용을요. 다시 보는 귀화식물이라는 설명문을 통해서 설명 방법 파악해보면서 내용으로 들어가 볼게요. 자, 우리 친구들 설명하는 글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보는 귀화식물이라고 해서요. 귀화식물에 대한 관심을 갖자라는 주제입니다. 자, 내용으로 들어가서 보시니까 사극을 보면 등장인물들이 말을 몰고 들판을 가로질러서 적진을 향해 달려가는 장면들을 종종 볼 수가 있습니다. 어제 선생님이 봤던 사극에도 그 장면이 있었는데요. 굉장히 멋있더라고요. 자, 이런 장면, 멋진 장면을 보고요. 가끔 웃길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웃을 때가 가끔 있는데요.
자, 이런 내용들을 통해서 지금 글쓴이가 일화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문단 보시면은요, 글쓴이가 자신의 일화로 설명하는 글을 시작하고 있어요. 그래서 독자들의 흥미를 유발시키는 제재를 안내하기 위함이다. 좀 참고해서 보시고요. 다시 내용으로 들어갈게요. 자, 그런데 멋진 장면을 보고 가끔 웃을 때가 있다라고 하는데 이것은요, 이유를 뒤에 보니까 실제 사극의 시대적 배경이 되었던 때는요, 그 식물들이요, 없던 식물들이 있는데 눈에 띄기 때문입니다. 말이 달리고 있는 들판 여기저기 하얀 들꽃이 피어있는 것이 눈에 보여서이다. 여름에서 가을로 넘어가는 즈음에 들판에 핀 흰꽃은요, 우리가 원래는 이제 없었다는 거죠. 10중 8구는 망초나 개망초 꽃일 텐데, 망초나 개망초는요, 그 시대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19세기 초 말에 개항을 전후로 우리 땅에 들어와 살게 된 귀화 식물이기 때문입니다. 자, 19세기 이전의 시대를 배경으로 한 사극에서 그 당시에 우리나라에 없던 꽃들이 등장을 하니까 바로 이 전문가 입장에서는 굉장히 웃을 만한 일이었겠죠. 그때 당시엔 저거 없었는데 이런 생각이 들겠습니다. 자, 일화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이 설명하는 글의 제재가 되는 귀화식물에 대한 내용들을 전달하고 있고요. 넘어가서 볼게요. 자, 우리는 주변에서 망초나 개망초뿐만 아니라 지금 앞서서 제시되어 있던 일화에 제시된 바로 귀화식물이죠. 망초나 개망초뿐만 아니라 많은 귀화식물들을 쉽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글에서 우리 주변에서 쉽게 볼 수 있는 귀화식물에는 어떤 것이 있으며 귀화식물이 어떻게 우리 땅에 들어와 살게 되었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라고 하면서요, 설명문의 특징이 드러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본문에서 설명할 내용들을 제시하고 있는데요. 어떤 내용이다? 귀화식물에 대한 내용들을 전개할 것이다. 그래서 우리 주변의 귀화식물들을 소개할 것이다 라고 첫 번째 설명할 내용 제시하고 있고요. 또 어떻게 그 귀화, 외국에 있었다가 우리나라로 들어와서 살게 되었는지, 그 귀화식물이 우리나라에 정착하게 된 경로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제목을 보니까요, 다시 보는 귀화식물입니다. 그래서 귀화식물에 대한 거부감이 있던 사람들에게 좀 더 관심을 갖고 포용하는 그런 자세를 갖자라고 하고 있는 것이죠. 포용하는. 그래서 우리 내용들을 함께 살펴보시면은요, 귀화식물에 대한 거부감을 좀 없애고요. 이렇게 글쓴이의 내용들을, 글쓴이는 이 귀화식물에 대한 내용들을 정보도 전달하지만 관심을 갖자라는 내용도 함께 전달하고 있다라는 것을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여기 이제 보니까 일화를 제시하고 있는데 사극을 보다가 가끔 웃는다고 했어요. 왜 웃었죠? 사극에 등장하는 그 꽃들이요, 망초나 개망초일 텐데 그 꽃들은 그 시대에 없었던 꽃들이기 때문입니다. 자, 어쨌든 이렇게 제시를 하니까 설명하는 글의 제재가 되는 바로 귀화식물에 대해서요, 선생님도, 우리 친구들도, 다양한 독자들도요, 모두 그렇죠, 관심을 집중하게 되네요. 자, 일화를 제시한 이유 두 가지로 볼 수 있겠네요. 우리가 흥미를 갖도록 유발시키고요. 또 제재가 귀화식물임을 자연스럽게 안내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설명문의 서론, 처음 부분이죠. 처음 부분에서 나타나는 설명하는 대상을 제시하는데요. 귀화식물에 대한 내용, 그리고 정착하게 된 과정, 함께 내용으로 들어가 볼게요. 자, 보니까 식물을 원산지를 기준으로 원산지가 우리 땅의 식물과 또 다른 나라에 들어온 식물로 나눌 수가 있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다른 나라에서 들어오는, 우리나라는요, 자생식물이라고 하고요. 다른 나라에서 들어오는 식물을 외래식물이라고 한다라고 되어 있네요. 자, 설명 방법 첫 번째 등장합니다. 자, 앞서서는 또 예시도 등장했었는데요. 자, 이런 내용들도 예시, 정의, 비교, 분류, 분석 이런 내용들이 앞에서 등장했었죠. 쌤 설명했었는데 먼저 설명 방법 이 부분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요. 일정한 기준에 따라서, 그렇죠. 공통 요소들, 그 기준에 따라서 나누거나 묶는 분류입니다. 자, 식물의 무엇의 기준이죠? 일정한 기준은 원산지고요. 원산지를 기준으로 자생식물과 외래식물로 나눌 수가 있다라는 내용 볼 수가 있네요. 자, 그 다음 외래식물 가운데는요. 이 땅에 완전하게 정착하여 스스로 씨를 뻗뜨리며 살아가는 식물을 귀화식물이라고 한다라고 합니다. 자, 이 글의 핵심 주제, 바로 귀화식물에 대해서 뜻을 밝혀주고 있습니다. 설명 방법, 정의가 쓰이고 있죠. 자, 이처럼 우리가 내용도 중요하지만요. 설명 방법이 무엇이 쓰였는지 계속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귀화식물이 늘어난다는 것은 우리나라에 분포하는 식물의 종수가
늘어난다는 것을 뜻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계속해서 살펴볼게요. 자, 귀화식물의 뜻을 밝혀주고 있는데요. 우리가 계속해서 보시면은요. 전체적인 내용 안에서 우리가 이 땅에 완전하게 정착하는 그 귀화식물이 내용 보시면 우리나라 안전하게 정착하지 못한 식물은 귀화식물에 포함이 안 되고요. 정착이 된 것만 귀화식물에 포함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다시 한번 이제 귀화식물의 뜻을 좀 보시면은요. 외래식물 가운데 완전하게 정착된 것, 그러니까 들어온 것뿐만 아니라 완전하게 정착되어 스스로 씨를 뻗뜨리며 사는 식물, 바로 귀화식물이라고 했고요. 선생님과 함께 방금 살펴봤던 내용을 통해서요. 두 가지 설명 방법 함께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자, 이어지는 내용. 귀화식물은요, 우리 주변에 쉽게 볼 수 있다. 대표적인 귀화식물인 망초와 개망초. 앞에서 이제 1화에도 제시가 되어 있는데, 망초와 개망초란 이름과 관련된 슬픈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다고 해요. 구한말. 우리나라 곳곳에 철로가 놓이고 자동차가 다니는 길이 생겼는데 그 주변에 전에는 보지 못했던 낯선 풀이 자랐습니다. 사람들은요, 이를 망국초라고 불렀는데요. 그의 이름이 바뀌어 망초가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자, 망초와 개망초의 이름을 관련된 유래담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우리 땅에 들어온 망초와 개망초는 이 땅에 이제 정착하게 된 귀화식물이고요. 늦여름에서 초가을까지 들판 가득 아름다운 흰꽃을 피운다라고 돼 있네요. 그때 당시 개화기에 들어왔을 때 외세 침략이 거셌죠. 그래서 외세 침략으로 인해서 결국 외국에서 들어온 것에 대한 거부감이 또 담겨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망국초, 나라를 잃은 슬픔이 담겨 있는 유래가 있네요. 자,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또 다른 귀화식물 예입니다. 서양 민들레이죠. 자, 우리가 이제 내용 앞에서 살펴볼 수 있고요. 토종 민들레는요, 봄에 꽃이 피고 안증뱅이 꽃이라 부르는 데서 알 수 있듯이 키가 작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제 주변에서 함께 볼 수 있는 민들레는 시도 때도 없이 꽃을 피우고 대체로 키가 큽니다. 자, 지금 보니까 토종 민들레하고요, 서양 민들레를 차이점을 들어 설명하고 있어요. 두 가지 대상을 견주는데 차이점입니다. 자, 이렇게 개화 시기 크기의 차이를 통해서 차이점을 들어 설명하는, 그렇죠, 대조의 설명 방법이 쓰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종종 볼 수 있는 것들이 보통 서양 민들레라고 하는데요. 이 서양 민들레도 우리가 지금 계속 공부하고 있는 귀화 식물이죠. 토종 민들레와 비슷해 보이지만 토종 민들레보다 꽃들을 싸고 있는 총포가 뒤로 젖혀져서 구별하기가 쉽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또 이제 이 모양, 외형적 차이입니다. 차이점이니까요. 설명 방법, 그렇지, 바로 대조가 쓰였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우리 주변의 민들레를 조사해보면 그 대부분은 토종 민들레가 내준 자리에 자라난 귀화식물 서양 민들레이다 라고 전하고 있고요. 이제 우리가 교재를 통해서 함께 보시면 서양 민들레와 토종 민들레의 모습들을 볼 수가 있어요. 자, 이 내용 통해서요, 시각적 자료를 활용하면서 우리가 설명하는 글에 대한 이해를 돕고 있는데, 서양 민들레하고 토종 민들레를 보니까요, 그렇죠, 우리가 설명했던 내용들이 좀 사진을 통해서도 확인이 되고 있네요. 자, 이 밖에도 귀화식물이 많다라고 하면서 계속 이어지는 내용. 환하고 노란 꽃이 아름다우며 씨앗에 기름을 얻을 수 있는 달맞이꽃. 농사 짓는 땅에 비옥하게 하려고 일부러 심는 자운형 노란 꽃으로 길을 환하게 밝은 원추천인구, 그리고 천연 제초제로 효과가 매우 뛰어나다는 서양 금온초, 행운을 안겨준다는 네잎클로버도요, 우리에게 친숙한 토끼풀. 자, 지금 모두 다 귀화 식물이라는 거예요. 낯선 것도 있고요, 낯익은 것도 있습니다. 자, 귀화식물 중 유용하게 사용되는 귀화식물의 예를 들어서 제시하고 있네요. 자, 예시가 쓰였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 설명하는 내용들, 달맞이꽃, 자운형, 원추천인구, 그리고 토끼풀까지 모두 다, 그렇죠, 귀화식물입니다. 내용 함께 살펴볼 수 있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우리 주변의 귀화식물에 대해 설명하고 있습니다. 내용 함께 보시면은요, 망초와 개망초를 먼저 얘기하고 있어요. 나라를 잃을 때 그때 당시 시기에 대한 마음이, 그들의 슬픔이 담겨있는 이름입니다. 그래서 망초가 들어오던 시기에 외세 침략이 있었기 때문에 망국, 나라를
나라를 망하게 한 이런 뜻으로 볼 수 있겠네요. 그래서 나라를 잃고 나라가 망하던 시기에 나타났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망할 망자를 쓰고 있다라고 해서 망국초가 망초가 되었고요. 그 다음 두 번째는 서양 민들레였어요. 그래서 토종 민들레와 서양 민들레의 여러 가지 다양한 차이점을 들어서 볼 수가 있었는데, 먼저 크기가 토종 민들레에 비해서 서양 민들레가 크고요. 토종 민들레는 봄에 개화하지만 서양 민들레는 1년 내내 개화합니다. 그래서 우리 눈에 훨씬 더 잘 띄는 거고요. 토종 민들레는 총포가 뒤로 덜 젖혀지는데 서양 민들레는 총포가 뒤로 젖혀진다. 라는 내용까지요. 모두 함께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외에 우리 주변에 또 다양한 귀화식물들의 예를 들어 제시하는 예시가 쓰였는데요. 달맞이꽃, 자운형꽃, 원추천인국, 서양금원초, 토끼풀 등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내용도 중요하지만 우리나라에 정착해서 스스로 씨를 뿌리면서 사는 식물을 우리가 귀화식물이라고 하는데, 이 귀화식물에 대한 다양한 예와 또 다양한 설명 방법 우리 함께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자, 대조와 예시를 또 확인할 수가 있었죠. 그래서 두 가지 이상의 대상을 견주어서 차이점을 들어 설명하는 대조와 예를 들어 제시하는 예시까지 선생님과 함께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해당하는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시간에 이제 귀화식물에 대한 설명하는 걸 쭉 이어서 보도록 하고요. 오늘 봤던 내용, 설명 방법 무엇이 쓰였는지, 또 어떤 내용이 전개됐는지요. 문제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친구들 오늘 해당하는 내용들을요, 선생님과 함께 문제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입니다. 자, 가나에서 언급한 내용으로 알맞은 것은 했습니다. 가문단과 나문단에서는요, 이제 설명하는 부분, 그래서 전개상 처음 부분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내용을 보니까 앞으로 어떤 내용들을 설명할지 소개를 하기도 하고요. 또 재미있게 일화를 또 제시해서 독자들의 흥미를 유발시키기도 합니다. 자, 정답은요. 그렇죠. 내용, 어떤 내용 설명할 대상인지 바로 설명 대상 내용에 대한 소개와 일화를 통한 호기심 유발, 흥미 유발이 해당하기 때문에 정답은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2번으로 갈게요. 자, 가에서요, 들쓴이의 일화를 제시한 이유는 이라고 했습니다. 사극을 보다가 웃었다. 왜? 그때 당시에 없던 식물일 텐데 그 귀화식물이요. 그 시대에 마치 배경처럼 되어 있었기 때문에 웃겼다라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자, 이것을 통해서 앞서도 얘기했죠. 이런 일화를 제시한 이유는 독자에게 흥미를 유발시키기 위해서 1번이 정답이 되겠죠. 자, 기억에 사용된 설명 방법. 그렇죠. 이런 문제가 100% 출제됩니다. 그래서 어떤 부분에서 사용된 설명 방법 무엇인지를 좀 보면 되는데, 식물은 원산지를 기준으로 원산지가 우리 땅의 식물과 다른 나라에서 들어온 식물로 나뉠 수가 있다. 자,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온 것은 바로 우리나라 땅의 식물인 자생식물과 외국에서 다른 나라에서 들어온 식물을 외래식물이라고 한다라고 했습니다. 자, 내용 보시니까요. 어떤 일정한 기준에 따라서 원산지가 기준되겠죠. 그래서 일정한 기준 원산지에 따라서 종류별로 나누거나 묶었습니다. 분류 2번의 정답, 3번의 정답 4번입니다. 선생님 자꾸 막 번호를 바꾼다 하더라. 3번의 정답 4번이죠. 자, 그 다음 이제 4번으로 넘어가 볼게요. 자, 라의 내용으로 알맞지 않은 것은 했습니다. 보니까 우리 주변의 귀화식물 망초와 개망초에 대한 내용, 그리고 그에 관련된 유래담을 설명하고 있어요. 자, 알맞지 않은 것은요, 이 글의 글쓴이가 귀화식물에 대한 비판적 태도가 있나요? 비판은요, 문제를 지적하고 개선을 요구하는 그런 태도를 말합니다. 자, 그렇지 않기 때문에 망국초란 단어는 나라를 망하게 했다는 부정적 의미가 있는 것이지만 어쨌든 지금 비판적 태도는 드러나지 않아요. 그래서 여기서 의미 자체, 망초라는 이름의 부정적 의미가 있는 것이지 글쓴이가요, 귀화식물에 대한 바로 비판적 태도를 보이는 것은 아닙니다. 정답은요, 3번이죠. 그래서 이름 자체에 이런 어떤 의미가, 부정적인 의미가 있다라는 것이고요. 그 다음 5번으로 갈게요. 자, 기억에서 대한 설명으로 알맞지 않은 것 했어요. 서양 민들레입니다. 자, 토종 민들레하고요, 지금 대조의 방법을 통해서 두 대상을 견주어서 보고 있는데 차이점을 보고 있죠.
자, 내용 보니까요. 대체로 키가 크고요. 시도 때도 없이 1년 내내 꽃을 피웁니다. 개화 시기는 1년 내내고요. 우리 주변에서 그래서 흔하게 볼 수도 있고요. 꽃을 둘러싸고 있는 총보가요. 토종과 다르게 뒤로 젖혀 있다 라고 했어요. 안진뱅이 꽃이라고 불리기도 한다라고 했는데요. 안진뱅이 꽃은요. 키가 작잖아. 토종민들레의 별칭이죠. 그래서 아닌 거. 정답은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6번으로 갈게요. 자, 마에 주로 사용된 설명 방법은 이라고 했습니다. 마 부분을 보니까요. 서양 민들레에 대한 내용이고요. 서양 민들레와 토종 민들레의 차이점을 중심으로 설명하고 있죠. 차이점을 중심으로 보는 설명 방법. 그렇지. 이제 그냥 바로바로 나와야 돼요. 대조입니다. 정답은 3번. 대조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7번으로 들어가서 보시면요. 이와 같은 글의 특성, 성격으로 적절한 것은 했어요. 이와 같은 글의 성격, 정답은요. 설명문은 대상에 대한 객관적인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해서 객관적 성격, 정답은요.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8번으로 갈게요. 자, 말을 통해 글쓴이가 말하고자 하는 바로 적절한 것은 했어요. 바를 통해. 자, 바의 내용 보니까요. 우리 주변의 기화식물의 다양한 예들을 말하고 있는데 말하고자 하는 바로 적절한 것, 우리 주변에 다양한 기화식물이 있다라는 거죠. 이처럼 우리에게 친숙한 것도 있고요. 또 낯선 것도 있습니다. 우리에게 유익함을 주는 그런 기화식물들이 있다라는 것을 통해서 3번과 5번을 내용을 함께 살펴볼 수 있겠습니다. 어쨌든 무조건 기화식물을 거부하는 태도를 좀 버리자라는 의도가 담겨 있네요. 자, 8번의 정답 3번과 5번이고요. 9번으로 가볼게요. 바에 주로 사용된 설명 방법이 쓰인 문장은 이라고 했습니다. 바 부분을 보니까요. 우리 주변의 기화식물에 대한 내용이에요. 자, 주로 쓰인 사용된 설명 방법 함께 보시면은요. 그렇죠. 자, 바에서는요. 기화식물의 다양한 예들을 제시하는 예시가 쓰였죠. 자, 1번은 분석, 2번은 비교, 3번은 예시, 4번은 분석, 5번은 정의입니다. 봄이나 여름철에 개화하는 꽃에는 개나리, 무궁화, 장미 등이 있다. 구체적인 예를 들어 제시하는 예시, 정답은 9번의 정답,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우리 친구들 여기까지 선생님과 함께 내용 모두 살펴보았고요. 문제를 통해 확인해 보았습니다. 여기까지 설명 방법 모두 함께 찾아보았는데요. 설명하는 글은 여기서 끝이 아니고요. 다음 시간에도 이어지겠죠. 자, 오늘까지 본 내용을요. 선생님과 함께 이제는 우궁이산으로 정리해 볼게요. 자, 100점 받는 핵심 비법, 우리들의 공부의 일을 도와주는 산뜻한 한방정리 우궁이산 시간입니다. 자, 선생님과 함께 오늘 정리해볼 우궁이사는요. 그렇죠. 오늘 정리해볼 우궁이사는 바로 설명 방법을 중심으로 함께 공부합니다. 자, 우리가 함께 공부했던 설명 방법들을 좀 간단하게 정리를 해보고요. 이 내용들이 이제 오늘과 더불어서 다음 시간까지 모두 함께 봐야 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선생님과 함께 정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이제 정의가 있고요. 정의, 두 번째 예시, 그 다음에 분류, 분석 이라고 해서 내용이랑 그리고 비교, 대조, 그리고 인과 우리가 우선 공부해야 될 이 내용까지 좀 정리를 해보시면 정의는요. 어떤 대상의 뜻을 밝힌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A란 무엇이다. 이런 식으로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구체적인 예를 들어 제시한다. 라고 해서 예시는 예를 들어 제시한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가장 핵심 포인트만 선생님과 함께 보는 거예요. 일정한 기준으로 나누거나 묶는 것을 분류라고 합니다. 중요한 것은 기준이 있다라는 것. 그 다음에 이제 분석 같은 경우는요. 하나의 대상을 이루는 대상의 구성 요소를
나누어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완성된 하나의 요소, 그 대상이 있다면 그 대상의 구성력으로 보는 것이고요. 자, 두 대상의 그렇죠. 공통점을 중심으로 설명하면 비교고요. 두 대상의 차이점을 들어서 설명하면 바로 대조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보시면 원인과 그에 대한 결과다라고 해서 인과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어떤 뜻을 밝혀준다. 그래서 보통 이제 어떤 무엇은 무엇이다. 사전에 제일 많이 쓰인 설명 방법이 아닐까 싶어요. 그래서 무엇은 무엇이다. 어떤 대상의 개념, 뜻을 밝혀주고요. 예를 들어 제시하는 예시, 그리고 일정한 기준에 따라서 나누는 것은 분류고요. 하나의 대상을 이루는 구성 요소들을 좀 자세히 살펴보는 것은 분석입니다. 두 가지를 구분하셔야 되겠죠. 자, 그 다음 이제 비교 대조도 보시면 공통점은 비교고요. 차이점은 바로 대조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원인, 결과, 인과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요 방법들, 설명 방법들을 잘 기억하셨다가 오늘부터 쭉 출발했죠. 다음 시간까지 이어지는 설명문에 해당하는 오늘처럼요. 설명 방법을 파악하시면서 내용 함께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친구들 3분 복습, 3분 예습 꼭꼭 하시고요. 다음 시간에도 이어지는 내용으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들 항상 선생님 응원할게.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